장길산 서평 7입니다. 작가 황석영은 조선의 내노라 하는 금객이 되어 대목이꼴을 지키던 마감동과 오만석 그리고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한양에서 온 토포장 만호 최형기의 대결을 어떤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농림 그 사일 망정 말이 농림 그 사이지 도둑개물이죠. 목숨을 하늘에 걸고 대목이꼴을 지키고 있었던 마감동은 포수 궁수가 배치되고 훈련된 강군들이 주위를 첩첩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금의 명을 받은 관군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자신이 거느린 부하들로 대적을 한다는 건 어리석다 판단한 그는 수하들과 일단 그곳을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용맹무상한 오만석은 미처 그가 말릴 새도 없이 뛰어내려가 강군과 붙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총에 맞아버리죠. 간신히 오만석을 인근 숲으로 끌고 간 마감동은 피눈물을 흘리는데요. 성님, 그 칼로 내 급소를 한 번만 찔러주고 달아나시오. 오만석은 애원하는데요. 그의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는 것을 본 마감동은 그러나 차마 그를 찌르지 못한 채 잘 가거라 라고 말하지요. 만석은 마지막으로 성님 하고 부르고는 어서 빨리 달아나 라며 울부짖지요. 뒤미쳐 올라온 군관이 장적은 어디에 있느냐 묻는데요. 장적이란 장길산을 말하는 겁니다. 오만석은 빙긋이 웃습니다. 달아난 자가 대목이꼴의 두령인가 그자의 이름은 하고 묻자 오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감동이다. 경서를 읽은 사람이지 자랑스럽게 말하고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고 다시 묻자 평안 진군의 장교 안주사람 오만석이다. 고통에 찬 음성으로 외치고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결국 대목이꼴에서 쫓기고 달아나다 최형기와 마주하는 마감동. 관군을 호랑이 사냥에 동원시킬 군사라고 소문을 내고 구월산 인근에서 비밀리에 군사를 동원하고 구월산의 테러를 막은 최형기는 대목이꼴을 초토화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괴수인 장길산을 이미 놓쳤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눈에다 불을 켜고 대목이꼴의 두령 마감동을 마주했으니 두 사람 모두 목숨을 건 대결을 펼치는 것이지요. 장길산이 그렇다고 해서 달아난 건 아니고 진작에 그 정보를 듣고는 다른 곳으로 가 있었죠. 최형기는 진작에 그 대추나무집 큰돌이에게 그러니까 도적도로의 내통자가 되어 주막을 열고 있는 그에게 네가 만약 토포군의 길라잡이를 한다면 살려주마. 해유했지만 바위처럼 소리 없이 죽으리라 다짐하며 그의 식구들과 함께 칼을 받았죠. 큰돌이가 그러했을진데 대목이꼴의 두령 마감동이 어떠했을까요? 칼을 버리고 강군에 항복해라. 나는 상감의 어명을 받고 관찰사의 명에 의해 너희를 잡으러 온 토포장이다. 내 권한으로 너를 살려줄 수도 있으려니와 위에 아래어 무장으로 중용할 수도 있다. 늦게나마 강군에 협력하여 국군에 보답할 길을 찾으라. 최형기가 외치자 마감동이 말합니다. 나를 욕되게 마라. 어찌 그대는 내 아우들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내게 목숨을 구글하라고 말하는가. 그대가 우리를 잡으러 온 토포장이라면 어당 구월산 할빈도의 수령인 나와 겨루어야 할 것이다. 나는 굶주리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군사의 장수이다. 죽기로 마음을 정하였으니 사로잡으려 애쓰지 마라. 이 나라는 근본부터 썩어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 열기에 차서 외치는 마감동에게 최형기는 다시 말하지요. 내가 찾는 것은 너희들의 우두머리 장길산이다. 너 따위야
그의 졸개에 지나지 않는다. 구월산이 의육이 되고 있는데도 장길산은 지처럼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구나. 그러자 이제 마감동이 말하죠. 내게 욕을 보이되 우리 성님께는 그러지 마라. 성님을 만나지 않은 것을 천행으로 알아라. 내가 너를 뵈지 못하면 너는 길산이 성님께 죽을 것이다. 정말 죽기로서 싸우겠는가? 그대가 대장부라면 나를 더 이상 조롱하지 마라. 총포를 쏘아서 너를 상하게 하여 잡을 수도 있다. 내 이미 뜻한 대로 살아왔다. 죽음이 무슨 상관이랴. 차라리 자진할 것이다. 기다려라. 구태여 스스로 죽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 칼에 죽는 것이 더욱 대장부다운 것이다. 친아우 같았던 오만석을 읽고 피눈물을 흘리는 마감동. 이미 항아리 속같이 첩첩이 애워싼 군사들을 느끼며 마감동은 일생일대의 칼싸움을 합니다. 진작에 훈련원 교관이던 임태룡에게서 금법을 습득한 지가 은 10여년. 거친 덜과 사냐에서 대소 수십 전을 겪었고 해서 감령에서 감찰사 이세백의 호위무사였으며 임진강 북편에서는 아무도 겨룰 자가 없다던 김식을 무더리네 사근다리 밑에서 단칼에 배웠던 마감동. 마감동은 금법의 기본형에서 이미 벗어난 지 오래였던 바 무서울 게 없었지요. 그들 두 사람의 그 비장한 싸움은 오래도록 계속되고 결국 마감동은 최형기에게 죽습니다. 죽은 마감동을 내려다보던 최형기 끔찍한 상처보다도 강렬하게 쏘아보는 눈빛 때문에 가슴이 섬뜩합니다. 마감동의 두 눈은 아직도 타오르는 듯이 크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최형기는 유능한 장수임에 틀림이 없었고 용병에 능하고 기찰에 빈틈이 없었지만 끝내 장길산을 체포하지 못했던 책임을 지고 해주 감령을 떠납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난 후 길산은 자비령에서 대목이골로 가는데요. 그는 김기, 말뜨기, 선홍이와 함께 월당강의 지초나루를 피하여 밤중에 안악의 부추고개로 하여 구월산 동남로를 타고 잠입을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엿보기가 대목이골에 그 최후를 알릴 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가는 장길산, 말뜨기, 선홍이 주먹을 부러지며 하산할 태세를 보였지만 흥복이와 선일이 그들을 달랬고 김기는 마루에 엎드려 오래도록 통곡을 했지요. 길산은 그때 처음으로 무사 최형기의 이름 석자를 내리에 새깁니다. 그들은 그 후 풍열이 있는 월정사로 내려갔다가 행방불명되었다가 그곳에 와 있는 양모 안무당을 만났고 양아버지 장충에 대한 해안으로 장길산은 가슴을 찢습니다. 얼마 후 양모는 죽었고 장례를 끝낸 장길산은 달마암으로 오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남자들끼리의 모임을 가지는데요. 풍열선인가 길산, 선홍이, 김기, 말등이 마침내는 송도의 박대근, 우대영, 이경순도 끌어들입니다. 이경수는 지금은 묘옥의 남편으로 자식까지 낳았지요. 간언을 여러 살에 하고 나서 쫓기다가 다시 일어선 총포술의 명인이죠. 결국 그들은 달마산 반대편 계곡에 자리 잡은 오지남에서 다시 그 해합을 갖기로 하는데요. 금강산의 대성법주 설유진, 도한스님, 신천의 박수 오계준, 무녀 개하부부 오교까지 모두 끌어들입니다. 대성법주는 옛날의 그 동무 간통한 아내를 죽인 이갑송입니다. 헤어진 지 7년 운부대사 밑에서 수행을 거듭하여 지금 그는 그 선임이 되어 있는데요. 길산의 서성 운부대사 역시 그 가담을 합니다. 황회
고달건, 중길이, 홍천수 등 살주개와 금괴까지 끌어넣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모의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 왕궁을 쳐야 할 것이다. 모두 불러 모아 한패가 되자 마침내 그들은 역적 모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집과 산, 터전을 여러 차례나 빼앗겼고 식구들을 잃은 사람들, 즉 천민들과 어울려 한판 승부를 거는 그들. 급소는 한양의 궁궐이지. 궁을 치고 나서 해서와 강원도에서 거병하여 지방군의 진경로를 끊고 미리 대기하였던 민병이 남한 산성과 강하를 점령해야 하오. 우리는 강하를 맡겠습니다. 성을 점령한 뒤에 수군진의 함선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소. 우대영과 풍열, 대성법주 등 모두들 의기충천에 외치는데요. 영모가 이렇게 이제 9월산 근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장길산의 마지막 회를 올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